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8월 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73.98포인트 0.26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인 1384억 순매도, 기관은 4422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92.34포인트 0.65%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의 기관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244억 순매수, 기관은 345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 물가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미국 물가지표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발표되는데요. 이 미국 물가지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원화가 약세를 또 보이면서 장중 발표된 중국의 부진한 경기 지표로 경기 둔화 우려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후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2차 전지주 등의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 대형주 중심 외국인 매물 출회에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70으로 마감했습니다. 0.73%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날 발표되는데요.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중국의 7월 수출 쇼크에 위안화가 급격히 약세 보이면서 환율이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 성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자모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큰 힘을 발휘를 했는데요. MIT 매사추세 공과대학에서 초전도 특성 다이오드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양자 컴퓨터 수혜 기대감에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리라가 상한가를 갔고요. 오텍, KCS, 엑스케이트 이런 이제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MIT 연구팀이 미국 그 물리학 학술지 PG 컬리뷰 레터에 등재한 연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다이오드는 이제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반도체 부품입니다. 이 다이오드가 마이너스 효과, 물질 내부의 자기장이 외부로 밀려나는 현상, 마이너스 효과인데요. 이 마이너스 효과와 이 초전도체가 갖추고 있는 주요 특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초전도체의 특징이 이제 다이오드에 적합한데요. 이 초전도체 특성상 전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력 손실과 그로 인한 발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해당 연구팀은 이 이상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인 마요르나 페르미온, 이건 이제 뭐냐면 물질과 반물질 중간 선상의 입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마요르나 페르미온을 연구하다가 이번 다이오를 발견했는데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된다면 양자 컴퓨터의 개발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IT 연구팀이 해당 다이오드의 형태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크게 변하는 것을 관측을 했고 지금 최적화된 형태를 계속 찾고 있는 중이며 더 나은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탐스 하드웨어는 실험 제형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는 LK 초전도 반도체 LK99와 마찬가지로 이 MIT에서 개발한 다이오드 역시 매우 초기 단계의 기술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도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일부 흐름이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중국 내 배터리 사이클 리사이클 합작법인 JV 설립 소식에 펫배터리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엘크론 반등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DA 테크놀로지 상한가를 갔죠. DA 테크놀로지도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요.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코리센과 망간 비스무스 페라이트, 그러니까 즉 말해서 페라이트 그 자석을 만들었는데 2차 프로토타입까지 제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업체 공급한 업체와 또 현재 미팅 중이고요. 이런 면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페라이트 자석은 또
그 초전도체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에, 자석이라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 1위 화유 코발트인데요. 중국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데 이 화유 코발트와 리사이클, 그러니까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JV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내 첫 한중 합작법인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인데 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스크랩과 이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이 핵심 강물인 니켈, 코발트, 리튬을 추출해서 재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제 장수성 난징시, 저장성 찌저우시, 그리고 스크랩 처리 및 펫배터리 가공을 위한 전처리 공장과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후처리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올 하반기 착공해서 내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오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 발표 예정 소식에 파두가 이제 오늘 신규 상장 업체죠.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 SSD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에서 10월 5일 날 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데크데이 2023 행사를 열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신비전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 비전은 냄새를 맡거나 맛을 느끼는 등 인간의 오감을 대신하는 인간형 반도체 개발과 또 양산 계획 등을 골자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 LS 사업부장 이 사장이 또 이 데크데이에서 눈앞으로 다가온 인간형 반도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을 하면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LS 신사업부 ITF 부사장도 그 같은 센서를 활용한 의료용 반도체를 또 데크데이에서 준비할 계획이고요.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엑스노스 오토, 또 네트워크 반도체 엑스노스 모뎀, 근거리 무선 통신 UWB 초광대역 울트라 와이드밴드 UWB 반도체, 엑스노스 커넥트, 또 모바일용 반도체 엑스노스, 카메라 솔루션, 차량용 센서,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헬스케어 솔루션, 바이오 프로세스, 또 파워 IC, OLED용 DDI, 생체 인증카드용 지문 IC 등 이런 신제품을 대거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크데이 2023 행사에서요. 한편 독일 이제 페립스 이노바 반도체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또 삼성전자 DSP 파트너인 코아시아 세미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 LED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DDI를 공동 개발하고요. 또 해당 스마트 LED 구동칩도 이노바의 자동차 및 운송 사업용 조명 솔루션인 ISE LED를 구동하기 위한 반도체로 또 이노바의 공급사 이혼 정책에 따라서 이 양산 중인 제품이 내년 4분기부터 삼성 파운드리 팹을 통해 장기적인 대량 생산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가 항공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7월 여객 수요 성수기 진입 손실과 그리고 2분기 호실적 등의 대한항공, 에어부산, 한진칼, 제주항공 등이 좀 일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7월 여객 수송 실적이 523만 명으로 코로나19 발생 2019년 7월 달에 84% 수준까지 회복이 됐고요. 또 전년 동월 대비로는 201%까지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또 장단거리 노선 모두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동남아를 제외하면 단일 국가로는 일본 노선 수혜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장거리 유럽 노선이 이제 지난 2월부터 계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주 노선 또한 올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7월 달에 견주한 여객 수에서 8월은 여름 휴가, 9월은 추석 연휴 효과로 3분기도 전체적으로 국제선 수요 회복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저가 항공사들이 2분기 실적도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추진해온 산업은행이
합병 절차 무산을 전제로 또 제3자 매각 등에 대한 대안 검토에 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두 국적 항공사가 합병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해외 경쟁 당국에 막혀서 지금 장기간 필요하자 지금 플랜 B를 마련해서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기업결합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상승한 모습에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가 오후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롤러코스터를 보이는 이 종목이었는데요.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미국 그 CMTC라고 해서 미국 메릴랜드대 응집물질 이론센터에서 LK99 초전도체를 부인하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선암, 모비스, 고려제강, 덕성, 오닉피엔이, 신성델타데크, 파워로직스, 성, 구일신동 등 오전까지는 좋았지만 오후에는 다 일제히 급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CMATC 메릴랜드의 응집 물질 이록 센터의 SNS 계정을 통해서 슬프지만 우리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상온과 심지어 저온에서조차 초전도 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죠? 매우 높은 저항을 가진 저품질의 재료일 뿐이다. 진실과 싸우는 건 아무 의미도 없다. 데이터가 말했다고 이렇게 이제 덧붙였고요. 또한 이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이 금감원에서도 또 최근 테마주 열기로 허위 풍문이 나도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집중 점검과 철저한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이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의 급등락과 관련해서 단기간에 이제 과도한 투자자와 쏠림 그리고 차익 투자 증가 그리고 단타 이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테마주 투자율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 용지 확대는 B2 빚을 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이렇게 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종목들이 이제 오전까지만 해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때도 진위 논란 지속해도 상승했었는데, 그때도 그 오전에도 이제 국내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 진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그때도 이 LK99 샘플에서 초전도체 특성을 일부라도 확인한 곳이 세계 연구진이 한 3건으로 나타났었고요. 이게 자기 부상 구현 또한 전기 조향 소멸이라는 이 초전도체 핵심 요건 2가지 중 하나만 구현했다고 나왔었고 또 과학계에서는 이 2개가 다 여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초전도체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또 LK99 샘플에서 자기 부상, 이 자기장을 밀어내 공중에 뜨는 모습을 구현한 연구진도 2곳이고요. 또 이달 초 미국의 이성개발 기업 바르타 스페이스가 LK99 샘플을 만들었고 중국 화중과학기술대에서도 비슷한 동영상을 이달 초에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든 LK99 샘플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구현한 연구진이 현재까지 한 곳으로서 이렇게 중국 난징 국립동남대 연구진에서 영하 163도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LK99 개발 참가 김현탁 미국 일리엄 앤드 메리대학교 연구 교수도 1차 브리핑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 LK99에 대해서 여기 이제 참석하면서 이 초전도체라는 사실이 여러 측정각을 통해 확인했다고 이렇게 밝히면서 오전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성대 데카데코도 상을 갔었고 그랬었는데 오후에 이제 미국 그 점심 먹고 오후에 미국 메릴랜드대 음식 물질 이론센터 CMTC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게임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었고요.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장주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롤러코스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심한 시장이었는데 오늘 정말 머리 아픈 시장이었는데요.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